조국의 지금 신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고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의자인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정식으로 피의자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됐는데, 그런데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조국이 사실상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검찰은 조국 본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적용된 법이 뭡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아니에요. 그거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형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최고형이 징역 1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왕창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가장 먼저 적시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지난 9일날 압수수색 왕창 했죠. 그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문재인이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에 대한 임명을 제거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법원에 청구했던 영장에는 조국, 정경심, 조범동, 이상훈 이 사람은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바지 사장이죠. 등이 피의자로 함께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발부했던 영장에서 피의자 조국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 계좌와 정권 계좌 그리고 정경심의 계좌 상당수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러다가 검찰이 어제 오전 조국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사모펀드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정경심을 넘어 결국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모펀드에서는 정경심이가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여태껏 많은 언론들이나 유튜버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제부로 조국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 압수수색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돈의 흐름 그리고 범죄의 흐름이 제가 이게 올려놨으니까 다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검찰이 조국 일가의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자택 압수수색 할 때 금융계좌도 같이 털은 겁니다. 금융계좌를 털은 것은 조국 일가가 40억 원 규모. 일단 조범동이한테 영장 청구될 때는 50억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국 일가한테는 현재 나오는 규모로는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좌를 털어봐야 알죠. 이 금융계좌나 정권계좌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압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 털어오는 겁니다. 털어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자료 입력해가지고 출력받아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금융계좌 그거 뭐 추적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거래증명서 띄가지고 오면 됩니다. 정경심이는 콜링크의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를 왕창 동원해가지고 이게 결국 차명이죠. 동원해가지고 주식 차명 거래를 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죠. 검찰은 콜링크 초기 설립 자금 등 10억 원도 정경심의 돈이고 이것도 결국 지가 빼가지고 도로 가져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금융계좌 추적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금융계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 수사팀은 코링크와 2차 전지업체 WFM에서 정경심 측으로 흘러간 자금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경심이가 WFM의 실질 소유주거나 또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실질 소유주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는 거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국이 참여했다면 조국이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를 또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특경법에 걸리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목들이 조국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장매매 의혹, 부산에 있는 집들, 아파트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친인척 간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도 은행 계좌를 털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좀 늦긴 했습니다.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걸 기각시켜버렸어요. 검찰이 책임이 아니고 법원에서 기각했으니까 검찰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죠. 특히 검찰은 정경심과 딸 조민, 아들 조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예금 계좌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흥미가 아주 진진진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경심이가 가장 많은 예금을 맡겼던 기관이죠. 사모펀드로 흘러간 자녀들의 자금도 대부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이체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경심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는 집사 역할을 하다시피 했죠. 김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콜링크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상담했다. 요 정도 정언만 가지고도 일반인들이라면 골로 갈 정언인데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정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하고도 무결한 그런 증거와 정언이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도 위험해요. 만약 윤석열이가 이 진검승부에서 패하면 윤석열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사팀이 전원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아마.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초상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다리 뒤로 또 돌기보고 또 돌기보고 하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모조리 빼지 않고 싹 다 발부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조국을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또는 여권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조국을 버리자, 이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조국을 버려버리면 우파 진영은 좀 깝깝해요. 갑자기 공격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기왕이면 내년 총선 때까지 질질 끌고 가주면 좋겠는데 닦아놓고. 여당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걸 조기에 컷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권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 우파 시민들이 야권에 독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국 없을 때는 어쩔 거냐, 조국 이슈가 사라지면 어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검찰은 압수한 조국 일가족의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조국 부부가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처 등 구체적 운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여부를 밝히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법원이 조국에 대해서 계좌 추적 영장, 압수수색 영장, 계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것을 모조리 하나도 검찰이 신청한 것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발부해 줬다는 것에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전하겠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느낌이 나고요. 청와대 역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서 이미 그런 이야기가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가 방향 바꾸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낌새가 그렇다. 뭐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곧 조금 있다가 바로 종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만 기절 몇 번 하셨어요? 벌써 세 번째 했죠. 또 나갑니다. 기절할 소식. 이거 기절 너무 자주 하다가 진짜로 구독자 여러분한테 안티프라민 한 개씩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다고 댓글이 올라와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 국민이 기절을 하는 시대를 선사하는지.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운동학원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야, 사학재단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중학교 하나 가지고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조국의 부친, 성함이 조변현 씨죠. 아시죠? 그분이 운동학원의 이사장도 하고, 건설회사의 사장도 하고, 이게 직구고, 이게 직구고, 직구가 이거고, 직구가 이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건설 자금을 빼돌려 쓸 가능성을 가지고 검찰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조국 펀드로 유입됐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과 조국 일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쓰지면 대부분 검찰발 소식이죠.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학재단 이런 거는요. 재단법인은 국가 거예요. 국가에 헌납을 한 겁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빼내온다는 것은 횡령도 횡령이지만 그런 비자금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이용해서 재산 불리기에 나섰다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이거 제대로 못 봐줍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이 이건 뭐 분명한 거니까 그게 파장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조국이 애초부터 펀드 투자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지죠. 이건 확정적이죠. 이거는 은행 자금 추적하면 나오거든요. 은행 계좌에 꼬리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린다 치더라도 그 뱅글뱅글 돌린 데를 다 찾아다니면 됩니다. 좀 복잡하고 힘이 들긴 하지만 검찰 인력이 그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뱅글뱅글 돌면 뱅글뱅글 따라다니면 돼요. 지가 꼬리가 9개면 여기는 사자 같은 큰 입이 9개가 막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 꼬리가 끝까지 별 겁니까? 그런데 꼬리 하나당 100억 원 돼야 되는데 35억이라면 좀 작긴 작네요. 와, 35억이 작다고 제 입에서 나가니 참, 저도 이 요즘 억 회사니까 저 같은 서민도 억 소리에 주눅이 들었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했다가 합니다. 그냥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가 펀드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펀드 투자 잘 몰랐다. 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 뭐 블라인드 펀드 서류를 내밀고 별 쇼를 다 했죠. 그런데 이 자금이 글로 간 것이 확인되면 조국이 몰랐다는 변명이 안 통하고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증거인멸 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봐서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딱 되면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가 2017년 7월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 10억 5천만 원과 펀드 운용사 코어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에 출자한 돈 10억 원, 총 20억 원을 굴렸는데요. 검찰은 동양대 교수에 불과했던 정경심이가 이 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기가 만들었던 것은 동생하고 같이 자기 부친, 돌아가신 부친의 유산으로 받은 거 2억, 3억, 5억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본 끝에 이게 따라다니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웅동학원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래되면 검찰에서 흘린 거죠.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더라도 이게 기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덤벼들면은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실수로 흘리는 것 한마디도 단서가 탁 돼가지고 기자들은 기사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안 흘렸다 하더라도 취재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검찰은 특히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웅동학원이, 그때 웅동중학교가 시내 중심가에 있던 땅을 팔고 산속으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 부지, 건물 등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억 대출받았습니다. 이 돈이 건설비로 쓰였나요? 쓰였으면 이 35억 원이 건설비로 다 들어갔으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 명목이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꼬리가 9개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몇 개였죠? 100억하고 이번에 35억 하면은 3개째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6개 곧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저는 꼬리 9개를 맞추겠습니다. 설사 그 꼬리가 11개가 돼도 9개 주물러 넣거나 아니면 꼬리가 7개라도 좀 나눠가지고 9개로 맞춰야 이게 구미호가 되잖아요. 구미호가 재밌잖아요. 주로 구미호 그 역을 맡았던 당시의 배우들, 장미희, 한혜숙, 탑스타들, 최고의 미인 배우들, 이런 사람들만 맡던 아주 특별한 그런 여우잖아요. 구미호.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 이와 관련해서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제가 그때 그런 영상 올렸죠. 그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범동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버리면 조국 부부는 지금 뒷골이 띵한 겁니다. 아주 열이 풀풀풀 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조범동이가 확 불어보면 이거 끝나버리는데 조범동이도 한꺼번에 확 다 불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게 지금 자기 오촌 아재비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조범동이는 조범동이대로 이 짱구를 열심히 굴리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래 가고 저거는 저래 가고 끈별로 막 여우처럼, 조범동이도 여우처럼 막 잔머리를 돌려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범동이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투자 운용 내역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가 아니고 알고 있었다, 그 진술을 했는데, 있었다 하면은 이미 그 전에 그것이 발생할 당시에 그 사모펀드가 설립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조범동이가 그동안 정경심이가 투자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최근에 홀라당 안면 몰수 해버렸잖아요. 안면 몰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정경심이가 투자 내용까지 알았다면 일단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죠. 이걸로 일단 영장 받아놔도 됩니다. 기소해놔도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꼬리가 2개, 지금 3개째 나오고 있잖아요. 꼬리가 점점점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뜨겁겠죠. 머리가, 이마가. 다른 데 뜨거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버닝썬, 불타는 태양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다른 데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국이 어떤 힘이든 일단 거론된 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엮이는 겁니다. 코가 끼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서초구 방배동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도 뭔가가 또 발견이 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많은 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는 이미 시간이 이 정도 경과했으면 증거인멸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굶어 죽는 집안에서도 도둑놈이 훔쳐갈 건 있다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관이 털어갈 때는 이미 증거인멸 다 했다고 싶은데도 다 털어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털어왔는지, 잘 털어왔는지, 제대로 털어왔는지, 탈탈 털어왔는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죠.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쇼킹하게 막 튀어나올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검찰이 뒤지면 가져갈 게 있어요. 여기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말고 방금 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서류가 홀라당 다 사라지고 없고 이거는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희한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소를 하실 내용이 잔뜩 있으니까 이번 이 건도 35억이 작은 돈입니까? 검찰이 이런 비자금을 찾아낸 것도 기소할 일이고 그 외에 또 기소할 일이 연속적으로 대기 중이니까 RMB TV에 채널을 고정하시고 이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정하시고 그래도 RMB에 새로운 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커다란 기대를 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있잖아요. 알림 설정 또는 알람 설정 이걸 해놓으셔야 새로운 게 올라올 때 탁탁탁 받아오면서 또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니지 요새는 하루에 5번씩 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이 때로는 얼마나 즐거운 기절입니까? 닦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다음 기절거리를 남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람 설정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시겠죠. 어제 제가 조국의 동생 조건의 정말로 희한한 일을 보고해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희한한 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건 무슨 돈을 뜯어가는 기계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네요. 검찰이 조국의 동생 조건이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가로챈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된다 또는 상대가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딱 약점을 보고 거기 딱 접근해가지고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이건 거의 조폭 수준 아니면 무슨 양아치 수준 뭐 이런 이상한 수준인데 조건이는 토지 매입 사업 자금이 필요해진 이 건설업체 사장에게 금융 쪽에 높은 사람들을 좀 많이 안다 하면서 대출 중개 명목의 수고비를 받아가 챙겨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이는 특히 이 수고비를 2009년에 이혼했다는 전처 조은향 씨의 계좌에 입금시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자금 보내고 문자나 연락 바람 00은행 꼭꼭꼭꼭입니다. 조꽁꽁 전 부인 예약금 2천만 원 이렇게 쪼르르 문자 보낸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집안입니다. 조건은 이 건설업체의 임원이나 된 것처럼 술값이나 골프 비용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고비부터 지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거는 그동안 조건이 이 회사에다가 뻥이어를 남발했던 거죠. 이 건설업체 사장은 조건의 권유로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회사까지 털어먹고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불쌍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조건이 이 건설업체 사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채를 쓰게 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01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부산의 건설업체 S개발의 법인 계좌에서 조건의 전처 조은향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 7천만 원. 어제 제가 보고 드린 바에는 약
1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탁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죠. 그건 이 영상 뒤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되도록 이 영상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금액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우리한테 7천만 원 얼마나 큽니까? 그런 7천만 원을 그냥 끄덕 삼켜버리네요. S개발 측은 이 7천만 원이 과거 부산 암남동에 있는 토지 매입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조건이 50억 가량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하면서 받아간 수고비 차원이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조건이는 당시 대출이 힘든 상황이지만 금융 쪽에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힘을 써보겠다. 내가 힘 써보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S개발 대표 김모 씨에게 그런 허풍을 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이는 김 씨에게 S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2천만 원으로 2번, 3천만 원으로 1번 송금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송금을 요구한 흔적이 여기 쫙 나와 있죠. 그냥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계좌번호는 조건의 전처라고 하는 조은향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는 지인을 통해서 김 씨에게 M증권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3개월 후쯤이면 대출 나온다, 대출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김 씨는 검찰에 관련 서류들을 이미 제출하면서 조건이 대출 알선 수수료 차원의 입금을 요구했고 회사 업무 추진비로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다리는 김 씨에게 돈이 정 급하면 대출이 나올 때까지 사채를 쓰고 있어라 하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추후 대출이 나올 것을 믿은 김 씨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와, 사채 쓰고 있으란다. 버티면 돈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던 김 씨는 조건이 소개해주는 대부업체 2곳에서 주식 포기 각서를 쓰고 23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는 2달쯤 지나가지고 돌연히 김 씨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어렵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회사도 잃어버리고 2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채를 쓰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졸지에 회사 날리고 20억의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채를 쓰게 만들어서 회사도 날려먹고 빚까지 20억이 작은 돈입니까? 평생 벌어도 힘든 돈을 빚으로 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건이가 웅동학원을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김 씨로부터 돈을 수시로 뜯어간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조건은 김 씨에 접근할 당시 학교 법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선 얘기가 오고 난 이후인 2015년 9월에는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 술값 좀 보내라고 했고, 2015년 10월에는 골프를 치다 보니까 돈이 앵꼬 났다. 앵꼬가 뭡니까? 화당 났다는 거죠. 그래서 송금 좀 해라 했고, 그때 금융계좌는 모두 조건의 전처 조은향 씨 계좌였습니다. 조건은 2015년 10월 다음 사업부터는 학교 법인을 이용하고 학교 법인 수익용 자산을 이용해서 큰 사업 한번 하자. 학교를 이용해서 한탕 치자.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 사업부터는 학교 법인 이용하고 학교 법인 수익용 자산 이용해서 큰 사업 한번 하자. 와. 검찰은 조건이 애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연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김 씨에게 알선 명목의 수고비를 받았는지, 또는 조 씨가 사채를 쓰게 한 뒤에 부정한 이익을 챙긴 부분은 없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네요. 이를테면 사채를 쓰기 유도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채업자하고 짜고 사채업자로부터 왕창 먹고 이 회사 다 털어먹고 빚까지 20억을 콱 쥐어놓은 거. 이 경우 사채업자랑 짠 건 아닌지 검찰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씨가 빚을 졌던 대부업체의 대표도 최근에 소환 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절할 집안이네요. 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또 기절하셨으니까 이제 또 깨어나서 다음 기절할 소식을 기다립시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몇 번 기절하셨죠? 기절할 때 깨나고 기절할 때 깨나고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왕창 기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절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런 기절하고 차원이 다르게 졸도 수준으로, 그냥 자빠지는 수준으로. 여러분 이불 깔고 들으세요. 이불 깔고 보시다가 잠시 기절하셨다가 또 일어나세요. 이번 기절은 좀 심각합니다.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심근경색증이 있으신 분은 이거 옆에 사람 팔 꾹 붙들고 보십시오. 어느 정도 기절할 일이 생겼는지. 조국 동생이 또 이번에는 유령입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유령회사가 청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유령회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돈만 100억 챙겼습니다. 이 뭐 100억 단위가 이름처럼 나오죠. 조국의 꼬리가 아까 9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꼬리 하나당 얼마? 100억. 아까도 100억, 이번에도 100억. 야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림이잖아요. 웅동학원이 있고,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이고, 웅동학원이 시내에 있었는데 산골짜기로 이사를 가면서 건설회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고려종합건설이 이 공사를 맡는데, 이 고려종합건설 사장이 누구다? 조변현. 그러니까 웅동학원 조변현, 고려종합건설 조변현 둘이서 계약해가지고 이 조국이 동생 조건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그 이름이 고려시티 개발이에요. 우리 이거 알고 있었죠. 이까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채권 중에 얼마를 갖다가 자기 아내, 실명이 조은향입니다. 조은향한테 지 맘대로 막 넘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가 재판 걸고 막 해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채권 저그 마누라한테 이게 이혼을 했다지만 사실은 뻥이요. 아시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사가 조국이었잖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졸도할 거리가 아닙니다. 기절할 거리도 아니고 졸도할 거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SBS가 특종을 하나 냈습니다. 우선 조국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 못 받았다 하면서 소송을 냈죠. 소송을 내가 무변론으로 여기서 변론을 안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이겨버렸잖아요. 이제 돈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국의 동생이 운영했다던 그 건설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와, 그러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금까지 공사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돈만 청구해가지고 이걸 확보했네요. 이런 졸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잠시 졸도하셨다가 깨세요, 빨리. 또 졸도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졸도를 한 서너 번 했다가 깨야 됩니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되죠. 왜냐? 이 페이퍼 컴퍼니임을 조국이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국이었고, 조건이는 지 동생이고, 지 동생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조국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은 여기에 공범 관계가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돼 가지고 최소 5년 이상 요 정도 금액이면 한 10년을 또 추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졸도 한 번 더 하셨으니까 또 깨세요. 또 졸도할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의 건설회사와 조국의 동생 조건희의 건설회사 등기부등본을 띄봤습니다. 띄보니까 저그 아버지 회사 고려종합건설은 1989년에 설립이 됐고, 동생 회사 고려시티 개발은 5년 뒤인 1994년에 설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시티 개발 설립 당시 사무실 주소가, 본점 주소가 고려종합건설의 사무실 주소와 같습니다. 사무실 같죠? 이 두 회사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국의 모친 박모 씨가 감사로 재직했던 그 시절입니다. 감사도 형사상 책임 못 피합니다. 고려시티 개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즉 조건의 회사는 1996년도에 아버지 회사랑 하도급 계약을 맺는데,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총 16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공사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한 게 없어요. 여기서도 한번 기절하시고. 자, 검찰은 특히 고리어시티 개발이 운영했던 11년 동안 웅동학원 외에는 일체 다른 공사가 없었다. 유령회사니까 당연하겠죠. 페이퍼 컴퍼니니까. 일체 다른 공사가 없었고 11년 동안에 오로지 공사를 한 데는 웅동학원밖에 없었다. 웅동학원 관계자의 증언을 SBS가 땄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국 장관 부친이 그런 건설 사업도 안 했고 상호도 없었고 이사장 할 때 학교 이전 문제가 나고 하니까 이리저리 건설업체 타이틀도 붙이고 공사를 하려면 타이틀도 있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웅동학원 관계자의 증언을 SBS가 워딩을 딱 따버렸습니다. 이거 어쩔 겁니까? 조국 이거 이래도 됩니까? 아니 우리 국민을 심심풀이로 기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몇 번째 기절을 합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가장 많이 올린 기록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가장 많이 기절을 했던 날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 외에 고리어시티 개발이라는 아들의 회사가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이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공사도 안 한 걸 무변론 해가지고 동생이 채권 확보를 100억대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국? 돈을 그냥 막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칠 수는 없죠. 사기를 치면 상대가 있는 법인데 그 상대가 자기 형이니까 자기 형이 이사고 자기 엄마가 이사장이니까 이렇게 짜고 사기를 다 쳐버렸네요. 이제 조국 9개의 꼬리 중에서 3개째가 발견되었고 그 금액 또한 처음에는 16억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자를 부풀리고 1년에 24%씩 막 부풀려 가지고 거의 100억대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와 정말 기절할 일이네요. 방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다음 기절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랬잖아요. 그걸 또 해야 되겠네요. 또 기절할 게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멘트 나갑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 기절하실 때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계십시오. 오늘 오전 9시쯤 시작되었던 조국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녁 8시쯤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무려 11시간 가까이 걸린 셈인데 지금이 8시 좀 넘었으니까 방금 끝난 셈입니다. 오늘 오후 7시 55분쯤 압수수색 분량이 박스 2개, 지금 여기 그림 여기에 들고 들어가는 요 박스입니다. 박스 2개 분량을 검찰이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취재진이 깜빡 몰렸습니다. 아주 가득가득 몰렸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출입 제한을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지금 이 사위가 어둡죠. 전부 깜깜해졌는데 이때 검찰이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챙겨 나왔는데 이 박스가 커요. 제법 크다란 박스인데 이 박스를 2개를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압수물이 2박스였습니다. 여기에는 PC 하드디스크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PC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그리고 각종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조국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한 8시 40분에 집을 나갔거든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직후에 압수수색팀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8시 40분쯤에 조국이 집을 나섰고 검찰은 20분쯤 뒤 오전 9시경에 조국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조국이 출근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출근 전에 자택 앞에서 20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딱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이 나가는 거 싹 보고 그 틈에 싹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당초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점심시간 전후 되면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압수수색은 검찰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중국집에 배달음식을 시켰는데요. 이 배달음식 시킬 때 배달원이 들어갔겠죠.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잔뜩 그 배달원을 덮쳐버렸습니다. 배달원을 덮쳐가지고 뭐 시켰냐면 사람은 얼마나 있더나 하니까 여자는 얼마나 있었냐니까 여자가 둘이 있었대요.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딸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배달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둘과 나머지는 수사관이죠.
배달 음식이 뭐 짜장면 포함해서 9개가 들어갔나 본데 그 9명 중에서 수사관이 6명, 가족이 3명이든지 가족이 2명이고 수사관이 7명이든지 뭐 그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검찰 성합차가 이 박스를 싣고 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점심 전에 끝날 거다. 두 번째는 오후 4시쯤 이 성합차가 도착했다. 그런데 8시가 다 돼가 끝난 겁니다. 오늘 조국의 처 정경심이가 있었고요. 정경심이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어제 퇴원한 모양이에요.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 있었고 집에 와 있는 김에 이 압수수색 팀을 맞이했는데 여기에는 변호인이 2명이 또 입회를 했다고 하네요. 이 변호인이 압수수색에 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왠 줄 아시죠? 압수수색 이 영장에는 물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에 필요한 무엇, 어디에 필요한 무엇. 우리는 압수수색 영화 보면은 쫙 이렇게 한 장 내밀죠. 압수수색 났습니다. 그리고 좀 멍청해 보이는 수사관이 딱 내밉니다. 이게 좀 멍청해 보여야 이 약관이 먹히잖아요. 그래 딱 내밀면은 그걸 착 받은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군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데는 책 한 권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물건을 다 적어 놓는 겁니다. 또는 어디에 관련된 내용 또는 어디에 관련된 무엇 이렇게 사건과 물품을 적습니다. 어떤 때는 대충 적더라도 적습니다. 영장에 이렇게 적시가 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변호사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한테 덮칠 때는 착 영화 보셨죠? 착 이렇게 하는데 이 변호사가 있으면은 연필 들고 체크 하면서 까다롭게 굽니다. 아주 피곤하게 굽니다. 이래 되면 수사관들도 굉장히 지칩니다. 쌍방이 신경전을 막 부리기도 합니다. 저건 돼, 저건 안 돼.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죠. 금고 문을 안 연다. 이런 이야기도 루머처럼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진위는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그 근처는 기자들로 빼곡히 덮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 안에는 남의 집 안에는 기자들이 못 들어가요. 조국의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가택 침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다만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원을 덮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원 오늘 시급했을 겁니다. 어쨌든 영웅이 다 돼가지고 좀 속으로 우쭐했거나 그랬는데 오늘 변호인 2명이 입회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저도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금고를 열으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열잖아요. 변호사가 끼면은 왜 열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그 안에 여기에 적혀있는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세요 하면은 거기서 말다툼 좀 하다가 열게 됩니다. 시간을 지지 끄는 거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에는 일시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넘어가면은 영장을 새로 받아가야 돼요. 물론 영장이야 바로 가면 또 발급해 주겠지만 서로 피곤하게 구는 거죠. 그게 원래 변호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비 두둑하게 받잖아요.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 어디 한두 푼 받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조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압수수색 방향을 볼 때 검찰이 정통으로 조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라고 입 붙은 변호사는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한 것 같습니다. 각 종편, 그 다음에 공중파, 조그만 유튜버들까지 변호사들이 좀 많습니까? 가가지고 한마디씩 다 한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치고는 지나치게 길다. 이거는 탈탈탈 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변호사 때문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 압수물이 있었거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압수물이 뭡니까?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영장 받아와. 이건 안 돼! 하고 변호사가 말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시된 것을 해석할 때 영장에 적시된 것을 해석할 때 이 물품이 거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변호사랑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좀 늘어진 것 같다. 또는 도중에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넓혔을 수가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 물품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누군가 띠가야 되죠. 띠가가지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려버리면 검찰들은 그렇게 합니다. 검찰청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법원에 가서 이거 받아와라 해가지고 추가로 또 변호사한테 비주고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 하거든요. 또 다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대폰 등 거주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예상했던 압수물이 없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게 있을 것이다 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어가는데 현장에 없더라. 이래 되면 그 찾을 때까지 뒤집습니다. 싱크대 위에, 천장 위에, 신발 안에도 보고, 신발 밑창도 밑창까지는 안 가볼 겁니다. 하여튼 막 여러 개 다 합니다. 다 하고 뭐 장롱 열어보는 건 기본이고, 장롱 안에 이 서랍도 열어보고, 서랍도 빼가지고 밑에도 보고, 침대 밑바닥도 쳐다보고, 또는 침대를 이렇게 둘이서 들어가 탈탈 털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건 다 합니다. 이거 실제로 다 합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승합차를 타고 온 검찰 관계자는 압수 물품이 맞나 싶지만 원래 준비했던 박스에서 더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도 입이 붙었으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준비해간 박스보다 더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2박스 챙겨왔습니다. 크다란 거 2박스. 사상 초유로 실시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취재 현장에서는 취재진이 약 50명 정도 몰려왔고 동네 주민 수십 명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가 북새통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이 왔고요. 유튜브 방송도 또 여러 명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압수수색 상황을 막 실시간으로 전했죠. 오늘 많이 보셨죠? 일본 아사히 TV는 오전 10시부터 조국 자택 앞에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오후까지 현장을 지켰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주를 진짜 들고 온 것 같습니다. 매주를 들고 와가지고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조국이는 못 믿는다. 국민 뜻에 따라 사퇴가 정답이다. 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조윤선 장관이 할 때는 압수수색만 당해도 사퇴하라고 소리치더니 조로남불이 따로 없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 관계자를 아파트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말리면서 한동안 실랭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본 한 60대 주민은 조국이도 이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버티는 거 보면 참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차라리 잘 됐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서 이 정권의 민낯이 좀 더 많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조국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국의 딸 조민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자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야, 조국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피가 마르고 있는데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어요. 자기 살 궁리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잭소리도 안 하고 자기 살 방도만 찾아서 이런 것을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아, 정말 저런 사람을 가장이라고 믿고 사는 가족들 참 불쌍합니다. 조국은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에게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끝까지 버틴다 이거죠. 끝까지 버티겠다. 참 고래 심줄보다 참 고래 심줄을 얼마나 찔리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줄을 이 명주실로 썼는데 명주실이 잘 끊어지잖아요. 그때 최특상품이 고래 심줄입니다. 고래 심줄로 낚싯줄을 쓰면은 잉어가 이런 게 물어도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래 심줄이 얼마나 질긴지 이해되시죠? 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게 조국이네요.
조국이를 조선시대로 보내면 아마 낚시줄을 하기에는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압수수색 보고를 미리 받았나, 휴대전화도 제출했나,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또 꽉 다물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찰 관계자들이 짐을 싣고 떠나자 조국 자택 앞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한동안 조국 사퇴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끄러워서 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소식을 전할 때까지. 조국 일가가 이번 건의 경우에는 정경심이가 바로 직격탄으로 걸리고 뒤에는 조국도 걸려들 가능성이 많은데, 웰스 CNT, 가로등 업체 웰스 CNT 아시죠? 거기 지분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방법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주식 강탈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오늘 또 발견됐습니다. 자, 또 기절 준비하시고 베개나 이불을 까시고 침대에 누우셔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쇼킹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발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국의 처 정경심이가 차명을 이용해서 공짜로 주식회사 지분을 얻은 단서를 잡고 이것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측이 조국 펀드에 투자한 돈 중에 8천만 원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아내 명의로, 조범동의 부인 명의로 가로등 정멸기 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한 직후 그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얻고 투자금은 바로 되돌려 받았다는 그런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그대로 가진 채 투자한 돈만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웰스 CNT 주식을 강탈했거나 아니면 웰스 CNT가 뇌물을 갖다 바친 셈이 되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심각한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뇌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느냐는 이거는 검찰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검찰은 또 정경심이가 투자한 나머지 돈 13억 원도 이런 식으로 되돌려 받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 중입니다. 조국 펀드 투자 과정에 개입한 조범동이는 투자회사에서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이게 횡령이죠.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횡령 혐의는 분명해진 건데 정경심이가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경심이 역시 조범동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금액이 이만큼이면 100% 구속입니다. 또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공직자윤리법 혐의 적용되는 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횡령, 강탈, 뇌물. 이때 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자신의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지분 강제 탈취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고요. 이것이 웰스 CNT에서 자발적으로 줬다면 뇌물이 돼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공직자윤리법에는 빠져나갈 수 없이 코가 확 깨버리는 겁니다. 조국의 일가가 조국 펀드를 통해 웰스 CNT에 투자한 돈은 총 13억 8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최근 업계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서 이 중 8천만 원이 2017년 8월 초 조범동의 아내, 조범동의 아내입니다. 조범동의 아내 이모 씨 명의로 웰스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과 다른 새로운 부분입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이후 조범동의 아내는 그에 상응하는 웰스 CNT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웰스 측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2천만 원까지 합해가지고 8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총 1억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이 돈이 정경심이의 차명계좌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기 때문에 검찰의 이 의심은 아주 합리적일 수가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겁니다. 이래 되면 자꾸만 죄목과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셈이 되죠. 웰스 CNT 대표 최태식 씨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에서 조범동이가 2차전지 사업 매출을 늘리기 위해 WFM에 투자해서 회사 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을 몽땅 다 빼가버렸다 하면서 조범동이가 웰스와 WFM을 합병해서 주가를 띄어서 우리 한탕 크게 먹자 이렇게 하자고 했다 하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투자금을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되돌려줬다면 이 돈이 조범동이가 꿀꺽 했느냐 아니면 정경심이한테 넘어갔느냐. 정경심이한테 넘어갔다면 골 때리는데 정경심이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WFM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2차 전지업체가 아니죠. 실제로는 교육사 받은 데를 그냥 둔갑을 시킨 거죠. 꼬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획획획획 하면서 현란하게 꼬리 장난을 쳐버린 거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질적 대표는 조범동이었고 2차 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사업이었습니다. 국정과제.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관련 정보를 다 꿰차게 됐고 그것이 이런 요수를 부리게 만든 동기였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WFM의 매출은 당연히 오르고 이때 비상장사인 웰스 CNT와 합병하면 두 회사 주가가 동시에 펄쩍 뛰어가지고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범동이의 설명을 듣고 그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조국이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 두 회사 합병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이와 조범동이가 2차 전지 사업으로 WFM 등의 주가를 띄우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WFM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정경심이가 WFM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 매출이 도대체 언제 오르냐고 계속 질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100% 경영 참여했죠.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정인이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경심 씨가 최근까지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 원 받아간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검찰은 조범동이가 웰스 CNT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가서 깡을 한 명동 사채시장에서 깡을 한 수표 10억 3천만 원도 이런 식으로 깡을 해가 현금을 만들어서 정경심이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범동이는 조국 일가의 투자금 13억 8천만 원 중 자신의 아내 명의로 투자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에다가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의 돈 10억 원을 더해서 총 23억 원을 2017년 8월 말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있은 직후 웰스는 10억 3천만 원을 단기 대금 명목으로 조범동이한테 돌려줬고 조범동이는 이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깡을 한 거죠. 조범동이는 익성 이 회장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익성에 건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익성 측에서는 조범동이로부터 땡전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때 현금화했던 돈도 정경심이한테 갔다 이렇게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다면 이 역시 투자금을 돌려받고 웰스 CNT 지분만 싹 가로채가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한 사람은 정경심 씨와 조범동이가 2차 전지로 이득을 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웰스 CNT를 자금 세탁기로 돌렸다. 세탁기 돌렸다. 웰스 CNT가 뭐다? 자금 세탁기다. 이렇게 획획 돌려가면서 복잡하게 돈을 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국의 처 정경심이한테도 혐의가 더해지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 조국이 있고 이런 커다란 돈들의 흐름 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있고 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건별로 하나씩 전해 나갑니다. 아니면은 이걸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해요. 한꺼번에 다 다루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씩 전달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만들어 올렸던 영상들 제목을 검색하시면서 한 번씩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셔야 종합 정리가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종합 정리편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만은 요즘 하도 이게 복잡하게 흘러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어제 우리를 기절시켰던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종합편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셔도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기절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에 3번, 5번, 10번씩 기절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국의 처 정경심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은 어제 사실상 조국의 처가 검찰에 출두한다고 해가지고 이 보이시죠? 여기 포토라인 그려놓은 거,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기자들이 하루 종일 대기했습니다. 어제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정경심이 안 나타난 겁니다. 제가 오전 7시경에 조국의 처 체포영장 신청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하고, 그렇게 보도하고 나서 바로 그 이후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어제 사실은 검찰이 소환을 했고 정경심이가 불응을 한 거예요. 정경심이가 불응을 하다 보니까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 발부하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거는요, 구속영장하고 바로 직결되거든요. 구속영장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주로 체포영장 발부해놓고 나서 구속 안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경심이한테 체포영장이라는 수단을 꺼내면서 최후 통첩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처는, 정경심은 건강상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해가지고 24일 내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겠죠.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라서 향후 조국의 거취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국의 처 또는 조국이 내년도 총선 때까지 버텨주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죠.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의 처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 사태는 점점 더 점입가경, 재미있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절하실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베개 깔고 기절해도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최근 정경심 소환 조사를 위한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진술 정리 등을 마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끝이 났나 봐요. 24일 이전에 소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차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경 정경심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해달라, 소명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20일까지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응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경심은 관련 자료는 대부분 없고, 이게 증거인멸이 끝났다는 얘기죠. 관련 자료는 대부분 없고 몸이 아파서 당장에 출석하기는 어렵다, 당장 출석 못하겠다 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검찰 청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측과 소환 조사를 조율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소환 조사를 요청했나 봐요. 나와라 일주일 동안 요청을 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정경심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 정신과 진료가 사실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돈만 좀 주면 정신과 진료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정신과 진료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경심이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에 비밀리에 진료를 받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비밀리에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의사하고 야로 이렇게 막 짜고 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꼬리가 워낙 9개 이렇게 되니까 이 현란하게 꼬리를 흔들어 대면 정신이 없잖아요. 구미호 들으셨죠, 제 거? 그리고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최근 가족들과 회동을 했다는 점 등이 추가로 나왔다. 이거는 뭐냐? 증거인멸을 집합적으로 가족 전체가 모여서 증거인멸 회의를 한 것 같은 정황도 잡았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검찰이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꺼낸 정경심에 대한 체포영장 카드는 향후
조국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경심이 부르고 그 다음 조국 부르겠죠. 대검 관계자는 조국 가족들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익성 등에 대한 20일 추가 압수수색은 증거보강 차원이기는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정경심에게 보내지는 메시지 성격도 없지 않다라면서 그렇게 언론에 흘러나오네요. 끝내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간다면 조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을 상대로 딸 조민, 아들 조모 씨 등의 입시 비리 의혹은 물론 가족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성, 운동학원 운용 비리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혐의가 한두 개입니까? 검찰은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정경심을 기소했지만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혐의가 또 포착됐다고 합니다.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방송한 것만 해도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소장 자체가 이미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왜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딸의 표창장뿐만 아니라 아들의 상장 이런 것들도 추가로 위조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흘리면은 공소장이 그렇게 기록된다는 뜻이고 어쩌면 영장 청구 때, 구속영장 청구 때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모펀드만 해도 이거는 정권차원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웅동학원 이거는 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딸내미, 아들내미 뭐 한두 개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정경심이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조국 펀드, 조국 가족 펀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겠죠. 검찰이 이미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가족 펀드를 운용한 조범동이를 구속한 가운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는 의혹이 이미 불거진 상태고 이미 그것은 증거 확보가 많이 된 상태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경심은 물론이고 조국도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뿐입니까? 조국한테도 직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검찰이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 정도로 꺼낸 거는 뭐다? 홀리먹기죠. 검찰도 지금 진검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조국의 경계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저 공직자윤리법 정도로 지금은 조국의 혐의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방심하도록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경심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인들 화려하죠. 이 변호인들이 굉장히 화려한 전직 검사들, 전직 판사들 디글디글하게 모아놨습니다. 14명인가요? 이 변호인들이 화려하다는 것도 수사 진정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진검승부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고수인가 이것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고수 중에 상고수를 다 데려다 끌어다 모아 놨습니다. 14명.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끌어다 모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고수 대 고수의 진검승부에서 드디어 정경심 교수를 콜하는 겁니다. 콜 해가지고 안 가 하니까 또 콜 해가 또 안 가 하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안 되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강제 구인하게 되면은 수갑을 차는 모습이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국은 어떤 입장에 처할까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절할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 기절하신 분들 이제 일어나세요. 다음 판 기절할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입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기절시켜 드릴 때까지 깨어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